인간이란 누구인가? 어떤 신화나 종교는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신인 동영론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인간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동물과 다른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구상의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고 논리에 입각하여 생물계를 분류하였던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고등한 존재이고 동물은 본능을 따르는 하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감각과 욕구가 있는 생물을 동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식물로 나누었으며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하등한 것부터 고등한 것에 이르기까지 계통을 이룬다는 자연의 계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생각은 훗날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천사, 타락한 천사,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로 내려가는 위계적인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계층 구조를 존재의 대사설이라 부릅니다. 존재의 대사설은 신에 의하여 선언된 모든 존재에 대한 종교적인 위계구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19세기까지도 이어져서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위치가 있으며 그 자리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가지나 되는 생물종의 하나로서 호모 사피엔스라 불리는 원숭이의 일종이며 인간은 그들과 똑같은 기관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학자의 눈으로 보면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와의 DNA의 차이는 불과 1 내지 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 지구상에 출현하였으며 다른 동물들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생물을 분류하는 학자들은 지구에 서식하는 생물을 크게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의 세 가지 역으로 분류하고 진핵생물역은 다시 동물, 식물, 균, 유색생물, 그리고 원생생물의 5가지로 분류합니다. 인간은 이 중에서 진핵생물역 안에 있는 동물계로 분류됩니다. 동물은 종속 영양을 하고 운동성이 있는 생물을 지칭합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뜻인데 처음에 운동성을 기준으로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엽록소와 세포벽을 갖지 않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인간은 동물계에서 척삭동물문에 속합니다. 동물계는 발생이 만들어지는 배합의 수와 체강의 종류 등에 따라서 여러 개의 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인간은 그 중에서 발생 시 척삭이 나타나는 척삭동물문에 속합니다. 척삭은 척삭동물의 태아기나 유아기에 나타나는 기둥 모양의 기관인데 척추동물은 척삭이 자라면서 척추로 바뀝니다. 창고기는 척삭을 가지고 있는 초기 척추동물의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원시적인 신경조직은 갖고 있으나 얼굴이나 내려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척삭동물문 중에서 척추를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 아문에 속합니다. 척추는 몸통의 뒤쪽에서 몸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등뼈입니다. 척추는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동물은 동물계에서 가장 진화된 동물이며 지구상의 대형동물은 모두 척추동물입니다. 서식장수가 넓어서 지구상 어디든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척추동물은 전체 동물의 약 20분의 1인 4만 5천 종 정도 됩니다. 척추동물의 몸은 좌우대칭이고 머리, 몸통,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몸통에는 대개 몸을 지탱하는 두 쌍의 부속지가 달려 있는데 어류에서는 지느러미로, 양서류 이상의 동물에서는 앞다리와 뒷다리로 나타납니다. 예외적으로 고래는 뒷다리가 태화되어 있고 뱀은 앞뒷다리가 모두 태화되었습니다. 몸의 표면은 피부로 쌓여 있는데 털이나 깃털이 나와 있어 보온의 역할을 합니다. 척추동물의 머리 부분에는 뇌, 눈, 코 등의 중요한 감각기관이 모여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골격이나 연골이 발달하여 두개골을 형성합니다. 몸통 부분에는 척추뼈와 내장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꼬리 부분은 길이나 형태가 다양하며 태화된 종류도 있습니다. 인간은 척추동물 중에서 포유류강에 속합니다. 척추동물은 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유악류와 무악류로 나뉘고 척추를 이루는 뼈가 딱딱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경골류와 연골류로 나뉩니다. 또 경골류는 지느러미의 근육이 발달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육기류와 조기류로 나뉘고 육기류는 4개의 다리와 양막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육기어,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 인간은 포유류에 속합니다. 포유류는 젖먹이 동물이란 뜻인데 몸에 젖을 만들어내는 유선이 있어서 젖을 먹여 새끼를 키웁니다. 포유류는 대부분 몸에 빽빽한 털이 나 있거나 털이 변형된 비늘이나 가시가 있기도 합니다. 포유류는 뇌에서 체온과 혈액순환을 조절하여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온혈동물입니다. 현재 약 5,40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간은 포유류 강에서 영장류 목에 속합니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태반이 있는 태반류에 속하고 태반류 중에서도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영장류에 속합니다. 최초의 영장류는 약 5,500만 년 전에 나타났으며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류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포유류들이 주로 후각과 청각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반면에 영장류는 입체적인 시각 능력과 뛰어난 색깔 인지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영장류는 또한 나무 타기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은 나무 위에서 살기보다는 땅 위에서 주로 살지만 대부분의 영장류들은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과 마주 대할 수 있어서 물건을 짚거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일부 종은 물건을 쥘 수 있는 꼬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 특징은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주된 감각은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시각입니다. 물건을 쥘 수 있는 두 손과 정면을 향하고 있는 두 눈, 그리고 원근을 구별하는 입체시와 수천만 가지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뛰어난 색깔 감각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나무를 기어오르며 살았던 흔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영장류는 나무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생활과 행동 양식도 영장류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복잡한 계층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회관계를 헤쳐나가고 살고 있습니다. 영장류 중 일부 종은 혼자 생활하며 일부 종은 암수가 짝을 지어 살고 일부는 수백 마리씩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영장류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포유류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뒤늦게 성장하지만 완전히 자란 후에는 수명이 더 깁니다. 인간은 영장류목에서 사랑과에 속합니다. 영장류목은 코가 굽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곡비원류와 직비원류로 구분하고 콧구멍이 넓은가 좁은가에 따라 광비원류와 햇비원류로 구분합니다. 인간은 직비원류 아목, 햇비원류 소목, 사랑과에 속합니다. 사랑과에는 사람,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등이 속합니다. 호미니드는 현대 인류와 함께 사람과로 분류되는 영장류 조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 존재했던 호미니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등이 있지만 현재는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하고 모두 멸종했습니다. 인간은 사람과에서 사람족에 속합니다. 사람족에는 사람, 침팬지, 보노보 등이 있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 차이는 1 내지 2%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학계에서는 인간이 침팬지, 보노보와의 공통조상에서 분기에 나온 때는 약 7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미닌은 사람족에 포함되는 인류의 조상을 지칭합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멸종된 인간 혈통인 호미닌이 가진 뚜렷한 특징으로 호미닌을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호미닌의 화석의 다리뼈를 분석하여 호미닌은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